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인문학TV의 장윤영의 작가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로마는 어떻게 카르타고와의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농경민족이었고 카르타고와 만나기 전에는 바다에서 전투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해상민족인 카르타고 민족과의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지중해를 그들의 바다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또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에니 전쟁의 시작.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을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엔이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를 라틴어로 옮기면 포에니라는 단어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지도를 잠깐 같이 보면은 여기에 로마가 있고요. 여기에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7세기 중반에 아주 작은 도시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로마가 세워질 당시에는 이탈리아 그 위쪽으로, 로마 북쪽으로는 에트루리아라는 강력한 민족이 여러 도시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쪽으로는 그리스인들이 건너와서 세운 또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에는 아주 강력한 삼리움족이라는 또 부족도 있었고요. 주변으로는 아주 강한 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족들을 로마가 하나하나씩 무찌르면서 기원전 2세기 중반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로마의 세력권 안에 두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이탈리아 북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로마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의 영토 안에 두고 보니까 끝에 아주 큰 섬이 하나 보입니다. 아주 유명한 섬 중에 하나로 시칠리아 섬인데요. 시칠리아 섬에는 카르타고의 세력도 있었고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 중에 메시나라는 또 도시가 있었는데요. 시칠리아 섬의 끝에 위치해 있어서 로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메시나라는 도시와 로마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나라는 나라가 밑에 있던 아주 시라쿠사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메시나는 그와 동시에 카르타고에게도 원군을 요청하는데요. 메시나가 카르타고 수중에 들어가고 카르타고가 시라쿠사까지 나중에 시라쿠사와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되면은 시칠리아 섬 전체가 카르타고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가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반도가 위험해질 거라는 판단에 로마는 메시나를 도와주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로마는 카르타고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로마는 몇백 년 동안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만 있었고 거의 밖으로는 바다로는 군대를 몰고 진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카르타고는 오랜 전통의 해운 강국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섬들 보이시죠? 이 섬도 바로 카르타고의 수중에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는 해전을 치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지만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군함을 몰고 싸우는 해상 전투가 필수였는데요. 이 시기 이탈리아 로마로 찾아온 카르타고의 사절이 있었는데요. 그 카르타고의 사절에게 카이소라는 로마 시민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카르타고인들이요, 우리는 성벽 포위하는 방법을 잘 몰랐지만 그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에게 성벽 포위술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벽 포획술에서 그리스인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여느 종족보다 뛰어나다.
우리 로마인들을 해전으로 몰아넣지 마라. 만약 로마가 해군이 필요하다면 우리 로마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장비들과 군함을 갖출 것이고 오랫동안 바다항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해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인들은 그 이전부터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하는 걸 배웠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은 아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는 가장 보병이 주축이 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카르타고는 오랜 해운 강국으로서 지중해 바다를 지배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해전에서는 분명히 로마가 카르타고에 비해 우위가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의 군선을 하나 얻게 된 후에 그들의 카르타고의 군선을 똑같이 모방해서 똑같은 군함을 수십 척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로마인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까마귀라는 무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은 까마귀를 설명해주는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배 앞입니다. 배 앞에 이제 도시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물체를 하나 이렇게 이제 긴 합판이 달린 물체를 두고 갈고리가 이제 끝에 달렸습니다. 카르타고와 로마의 군선들이 만났을 때 로마의 군선들은 이제 카르타고의 배를 향해서 이제 전력 질주를 해서 부딪히는데요. 그 부딪히는 순간 이 보이는 이 까마귀가 툭 하고 떨어지면서 카르타고의 군함 어딘가에 탁 하고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배는 이제 이어지게 되고 고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까마귀를 이용해서 카르타고의 군선들로 찾아갑니다. 이런 까마귀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로마인들은 해상전을 지상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쩌면 포에니 전쟁에서 까마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에니 전쟁은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는 기원전 264년부터 241년까지 이루어졌고 2차 포에니 전쟁은 보통 한니발 전쟁으로 또 유명하게 하는데요. 이 전쟁은 기원전 218년부터 201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기원전 149년부터 146년까지 있었습니다. 고대의 로마인들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그들만의 무기를 창조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군선을 베끼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그 베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만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인 교양인을 위한 로마인 이야기 중 일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창조는 베끼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성공한 사람이 적이라도 배워야 한다. 로마인처럼 말이다.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른 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여 자신이 회사에 적용하는 기법을 벤치마킹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기업 경영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벤치마킹을 활용한다. 굳이 우주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들고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공부하고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벤치마킹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좋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만의 장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상위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이 만든 까마귀처럼 말이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쓴 책인 교양인을 위한 로마 이야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고대 로마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씩 도출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역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